안녕하세요. 저 카고프레스가 전해드리는 주간 뉴스 브리프입니다. 개인적인 TMI지만 백신 접종으로 업로드가 하루 늦게 발송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먼저 예상대로 지난 8월 항공화물 시장 운임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동남아 일부 지역, 특히 베트남이죠. 코로나19로 인한 락다운 여파와 성수기가 임박하면서 시장의 공급망이 중단되고 위협 요인이 늘어나면서 시장 운임은 전월 대비해서 급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가장 최근 운임 자료인 발틱 익스체인지 에어 프레이트 인덱스, 우리가 BAI라고 하는 운임 지수를 보면 8월 기준 홍콩에서 북미로 가는 그 항공화물 평균 운임이 전월 대비 9.4%나 상승해서 지수 기준 kg당 8.64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운임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8월 중 가장 큰 시장 위협 요인으로 역시 그 상하이 푸동공항에 발생한 혼란을 이야기했고요. 사실상 공항을 락다운 시킨 효과가 나타나면서 시장 운임을 자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제 벨리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지면서 시장 운임이 급작스럽게 인상하는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 관계자는 그나마 이번 8월 BA 지수는 지수 자체가 장기 계획권 증가로 우선적인 영향을 받는 만큼 실제적인 현물 시장 운임은 지수에 완벽하게 반영되기 보기 어렵다. 결국 실제 운임은 지수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움직인다 봐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처럼 그 지수 계산 방식에서 시장 현실 운임을 100%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그 연관해서 최근 업데이트된 상하이 푸동공항 소식입니다. 상하이 PVG 화물기 일부가 운항 재개에도 불구하고 역시 완벽한 화물 운영 정상화는 요원하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캐세이 퍼시픽이 화물 전용기 운항을 대부분 재개했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또 화물 전용 항공사들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CX나 중국계 일부를 제외하고는 많은 항공사들이 각종 코로나19 변수로 인해서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오히려 그 대체공항 운항을 계속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즉 상하이 공항에 착륙하는 것을 아예 회피한다는 얘기죠. 특히 일주일 정도의 화물 지연 여파가 여전히 부족한 인력 문제와 겹치면서 항공기가 제대로 들어오고 지상 조업이 정상화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화물 그 조업의 정상 가동이 어렵기 때문에 운임 상승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 상하이 공항 화물 공급은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고요. 특히 램프 조업 능력은 80%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항공사들이 공항에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하이발 태평양 노선 트랜짓 타임이 5일에서 7일까지 지연되고 있으며 심지어 심한 경우 열흘도 넘게 걸린다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럽행은 여전히 한 2, 3일 정도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푸동공항이 락다운된 것은 아니지만 그 중국 정부의 코로나 검역 규정이 이른바 그 7+7+7이라고 하죠. 일주일 일하고 일주일은 그 검역을 위해서 집에 가지 않고 호텔 주변에서 검역을 받고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일주일은 쉬고 그 다음에 일주일을 일해야 된다는 이런 자가격리 강화된 지침으로 인해서 항공화물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시장 운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색다른 뉴스를 전해드릴까 해요. 미국 항공사 소식인데요. 아시는 분만 아시겠습니다만 미국 이스턴 에어라인이 B777 여객기 35대를 구입해서 화물용으로 개조 본격 항공화물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스턴 항공은 한때 미국 4대 항공사로 명성을 날린 바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한번 파산을 겪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아메리칸 에어라인, 그 다음에 이스턴 에어라인이었는데 이스턴 라인은 파산을 겪고 나서 상대적으로 작은 항공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그 LCC는 아닙니다만 거의 LCC 수준으로 전락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중고 여객기를 다량으로 구매하고 이를 화물용으로 개조해서 항공화물 빅리그에 본격 진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웨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스턴 항공은요, 지난주에 총 35대의 보잉 777 와이드바디 여객기를 구매, 이를 그 계열 개조하는 그 회사에다 넘겨가지고 그 화물기로 개조 작업을 마무리한 후에 늦어도 2022년 내년 1분기부터 전자상거래 및 특송시장을 겨냥한 화물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스턴 항공청을 이를 이스턴 익스프레스 프레이터라고 명명하기로 하는 등 그 화물기 사업을 메인 비즈니스로 할 것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다음은 파업 소식이에요. 지금은 사실은 거의 그 노조가 파업이 이제 해결됐다는 소식도 일부 들리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기준으로 독일 철도 노조, 우리가 GDL이라고 하는 그 노조가 도이치반, 우리로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DB 쉔커하는 DB 도이치반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철도공사 같은 데죠. 이 DB와 임금 협상을 두고 분쟁 중인 가운데 파업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채 세 번째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9월 1일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파업은 오늘 7일까지 새벽 2시까지 진행되면서 이로써 철도 이동화물이 유럽으로 가는 이동화물의 최대 70%가 이번 파업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객차수로 열차수로 한 200여 개가 파업의 영향으로 해서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하주들은 아주 난감해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벨기에나 프랑스, 네덜란드 트럭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코로나 운전자를 교체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아도 통과가 가능한지 각국마다의 이 코로나 검역 기준이 명확치 않아서 섣불리 트럭으로 운송수단을 대체하기도 어렵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결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문제는 일주일에도 이렇게 일시 철도 공급마저 중단되기 때문에 유럽 철도 운송의 타격은 복합 운송에 타격을 주고 그대로 해운과 항공 시장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단시입니다. DB 쉔커가 필리핀 지점장을 역임했던 발음하기 좀 힘들었어요. 오긴시 웨이라고 하는 분을 일본 및 동북아 지역 클러스터 CEO 겸 사장으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저널 디렉터 같은 느낌이에요. 얘네들은 그런데 클러스터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아마 싱가포르 지점장을 처음 역임하면서 그 다음에 아태 지역의 COO를 거쳤다가 필리핀 지사장을 맡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일본과 동북아니까 우리 한국하고 중국이 들어가겠죠. 지역의 리저널 CEO 겸 사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입니다. 동일하게 UPS도 아태 지역 신임 사장에 미셸 호란 분을 선임했다고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특성회사죠. UPS가 아태 지역 신임 사장에 미셸 호를 임명한다고 공식 발표했고요. UPS의 아태 지역 최초의 여성 사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셸 호 지사장은 아시아에서 여러 리더십 역할을 수행했으며 지난 30년 가까이 UPS와 국제 물류 시장에서 활동한 베테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아태 지역 신임 사장으로 선임되기 이전에 UPS 차이나 즉 중국 시장 사장을 역임하면서 중국 전역을 전략적인 서비스와 네트워크로 향상시킨 바 있는데, 아마도 그 실적에 대한 보훈인사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에어발틱입니다. 라트비아 항공사인 에어발틱이 30번째 A220-300을 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이제 계약된 물량이긴 합니다만 올해 도입 7번째 중에 5번째 비행기가 들어온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에어발틱은 비행기 들어올 때마다 행사를 갖죠. 앞으로 에어발틱은 총 30대의 에어버스 220-300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UPS 소식입니다. 영국의 이스트 미드랜드 공항입니다. 물류시장에서는 알겠습니다만 사실 영국의 전자상 거래에 좀 특화된 공항이라고 볼 수 있죠. EMA 공항에 확장된 에어허브를 개설해서 공항 창고 용량을 2배로 늘렸다는 소식입니다.
확장된 허브, 말 그대로 이제 창고 크기를 키웠다는 얘기입니다. 36,000제곱미터로 이전 시설 용량의 2배가 늘었고요. 이로써 시간당 22,500 패키지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전자상거래 수요 때문이에요. 현재 UPS는 B767 화물기를 투입해서 미들랜드 공항으로 매일 6편의 화물기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